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확실히 겨울이 된 건지 해도 굉장히 짧아졌네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증상은 두피염입니다. 최근에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침으로 두피염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리고 치료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 상담실로 가시죠. 자, 지금 저에게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여성 환자분이신데 65세 정도 되시는 여성입니다. 소음인 성향으로 조금 아담한 체형이고요. 특징적으로 비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소음인은 대체적으로 비위가 약한데 좀 더 약하셔서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주요 증상은 두피염입니다. 일명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머리 위에 이렇게 염증이 나서 굉장히 가렵다고 합니다. 이분은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약을 그 당시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조금 관찰 후에 줄이다가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피염 때문에 피부과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속도 너무 쓰리고 위도 아프고 해서 중단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이셨고요. 자, 그러면 이 피부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한의학에서는 이 피부를 여러 장부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련된 장부가 많지요. 대표적으로 위, 소장, 대장, 소화기관들이 다 피부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폐도 피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피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분처럼 두피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간과 관련이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루성 피부염 혹은 두피염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간과 연관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와 장부의 관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피부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의 경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간이 그 기운을 보내는 간의 경락이죠. 간의 경락이 흘러가는 그 길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점선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간의 경락입니다. 간의 경락이 이렇게 목으로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 안으로, 볼 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입 안, 그죠? 입 안을 돌고요. 한 부분은 그리고 위로 눈을 지나서 이 머리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수리 있죠. 백회열 있는 이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간의 기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 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나기 때문에 안구가 충혈되거나 눈이 불편한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죠. 눈이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머리 앞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이 앞부분 있죠. 이 관자놀이부터 머리 앞쪽이 지끈지끈한 두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이 더 올라가서 이 정수리 쪽에 차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화끈화끈한 그런 분도 있죠. 그냥 단순히 열이 올라가면 그런 증상을 만드는데 이 열에 기름기가 결합이 되면 이 위에서 두피염,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지루성이라는 게 결국은 기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의 열이 기름기와 결부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이 머리에서 두피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여성 환자분도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할 때 간에 가장 해로운 양약이 바로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보면 근육통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전근증이라고 하죠. 쥐, 밤에 막 근육이 뭉쳐서 딱딱해져서 막 아픈 그런 증상 있잖아요. 종아리나 뭐 이런 데 생기는 쥐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말이죠.
그리고 뇌에도 해롭습니다. 이 고지혈증 약이 말이죠. 간에도 굉장히 해롭고 뇌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혈압약, 당뇨약, 뭐 여러 약들 중에 가장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 이 고지혈증 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보면 이 HDL, LDL, 중성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콜레스테롤, 그죠? 이건 보통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우리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이 HDL, LDL 하는 건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택배기사 같은 겁니다.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L은 이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오는 애들이고요. 그죠? L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몸으로 배달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하고요. HDL이요. 이 LDL은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L은 많을수록 좋다, LDL은 적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적정치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LDL, HDL이라는 이 운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HDL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LDL이 무조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이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대부분 음식에서 오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HDL이나 LDL은 몸의 현재 상태를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음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DL, LDL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LDL을 그죠? 낮추게 되면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배달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뇌의 10%가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LDL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뇌로 이 콜레스테롤을 못 가게 하면 뇌를 제대로 재생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매라든가 그런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도 절대 함부로 장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음식을 조절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약재들이 있는데요. 각종 차, 그죠? 우리가 마시는 차, 좀 따뜻하게, 그죠? 중국 사람들 보면 대부분 튀고 볶고 기름지잖아요. 그래도 계속 차를 마시면 그 장에 있는 기름기를 씻어내기 때문에 이런 중성지방의 피해를 낮출 수가 있고요. 목이버섯, 탕수육이나 이런 데 보면 갈색의 버섯 있죠. 허물허물한 거. 그게 목이버섯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목이버섯을 고지혈증 치료하는 한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로 드셔도 되고요. 진피는 주로 위장간의 기름기를 빼는 데 도움을 주고, 청피, 요건 귤껍질, 익은 귤껍질, 요거는 안 익은 귤껍질입니다. 요 청피는 특히 간의 어떤 지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는 여러분들이 차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피염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간의 열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그건 제가 침으로 간의 열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서 거의 한 70~80% 정도는 호전이 됐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름기를 좀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HDL, LDL은 컨디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중성지방이 높다면 음식으로 간을 맑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중성지방이 간에 쌓여서 고지혈증을 만들기도 하고 지방간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피를 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조절하시고 이런 차를 드시고 컨디션 조절하시면 고지혈증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열을 낮추면 이 두피염, 질소성 피부염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죠. 이 여성 환자분도 저에게 지금 한 6, 7번 이렇게 침을 맞으셨는데 이 머리 위에 가려운 증상과 염증이 한 70% 정도는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가렵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염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치료하면 아마 80% 이상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그 두피염이라든가 질소성 피부염 이런 걸 겪고 계신다면 요 내용을 보시고 간의 열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이 중성지방 이런 부분은 꼭 음식을 조절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치료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소위 요즘은 보면 뭐 약을 뭐 반찬처럼 먹어라, 뭐 죽을 때까지 먹어라 이런 말을 한 의사들이 있는데요. 묻고 싶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드시고 본인 부모님도 그렇게 드시는지. 양약이 정말 위급하거나 통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이 해제되면 당연히 줄이 다 끊어야죠.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그런 약은 잘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성 환자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두피염, 질소성 피부염,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이 요청에 따라서 다른 증상을 또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